바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 윗집 여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계속 쿵쾅거리고 아주 난리죠. 처음 쿵쾅거릴 때에는 그냥 저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더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하하 나 윗집이라 너에게 지진과 멘붕을 선물할 수 있지 라는 말을 나한테 전하듯 계속 쿵쾅거리죠. 하지만 저는 조금 소심해서 윗집에 따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막 계속 쿵쾅거리자 소심한 저도 완전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윗집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떨리는 거예요. 윗집이 울그락불그락 형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진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쿵쾅거리니 그 소심한 생각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엿을 먹이기 전에 정중히 부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집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여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쫙 찢어져서 무섭게 생긴 여자가 절 정말 띠껍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 마음 같아서는 죽방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수갑찰 것 같아서 그냥 접고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아래층에 사는 평범한 대딩인데요. 너무 쿵쾅거리셔서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자제해 주시겠어요? 이러자 자기는 전혀 쿵쾅거리지 않았다는 듯한 제스처와 함께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 2명이 살고 있거든요. 여자 둘이서 쿵쾅거리면 얼마나 쿵쾅거렸다고 그래요. 찌질하게. 저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적반하장 말투로 달려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아랫집이니 최대한 띠꺼운 표정을 억누른 채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그럼 초음파라도 느낀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돌고래인가요?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거 들리니까 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진짜 별 개 같은 경우를 다 보겠네. 글쎄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18. 이 여자가 욕을 하자 안에 있던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쌍욕을 해? 아 진짜 짜증나게 아랫집 산다는 찌질이가 우리가 쿵쾅거린다고 지랄하잖아. 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네요. 저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러 온 것뿐인데 쌍욕까지 처먹고 졸지에 지랄하는 찌질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또 다른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기요, 저희 여자 둘이서 살아서 쿵쾅거린 적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집에서 쿵쾅거리는 걸 저희 집에서 한 걸로 오해한 거 아니세요? 그 여자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자 전 순간 내가 바본가 했습니다. 전 605호에 살고 있고 그 여자는 705호예요. 아, 이 집이 분명한데 변명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그럼 저희 옆집은 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순간 옆집 이야기로 드립친 여자도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 안 살아보죠. 아 참 어이가 없어서 하고 둘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인 충동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어서 분노를 느끼며 집으로 내려왔어요. 저 너무 억울해서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18. 윗집 여자들 정말 제정신 아닌 듯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많은 블로그 이웃들이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일 웃겼던 건 열린 창문 사이로 방구탄을 던지라는 건데 지금 구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저 윗집 여자들 문 앞에 똥을 쌀까 이런 더러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렸었죠. 한 분이 똥칠을 할 거면 술 먹고 하라고 하셨어요. 경찰서에 끌려가도 술 먹고 했다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고요. 진짜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사서 다 마시고 그 계획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잡히면 내 인생에 줄 그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똥 싸고 싶은 욕구 꾹 참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또 복수할 방법이 뭐 없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층간소음 복수에는 우퍼가 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퍼 하나를 신청했어요.
구매 후기를 보고도 스펙을 봐도 아주 대단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퍼가 오는 기간 동안 윗집 여자들은 아주 쿵쾅거리고 제 멘탈도 쿵쾅거렸죠. 전 화산이 왜 폭발하는 줄 진짜 이해가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산에 쓰레기를 뿌리니 산이 멘붕에서 폭발한 듯한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우퍼가 도착하자마자 저 화장실 천장에 하나 일단 설치해서 강남스타일 최대 크기로 틀었습니다. 정말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쿵쾅. 와, 떨리는 겁니다. 순간 겁이 나서 바로 꺼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옆집까지 피해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실 한가운데에 책과 각종 물품들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도 웃음이 나오네요. 탑을 완성하고 맨 위에 우퍼를 올려놓고 우퍼를 최대의 크기로 또 틀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걸. 윗집 복수하기 전에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 복수하기 위해 풀로 틀어놓고 헤드셋 켜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틀어놓은 그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도 시끄럽고 진동도 대박이고 저 정말 지진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지나고 늦은 밤이 돼도 윗집에서 별 반응이 없길래 효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벽 내내 최대 크기로 틀어놓고 싶었지만 옆집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볼륨을 중간으로 틀어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도 윗집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우퍼 효과가 없구나. 아까운 내 돈 이렇게 생각하고 씻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집 문 앞에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랫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진동이 와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좀 자제해주세요. 705호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창문을 열고 크게 외쳤습니다. 조까! 그렇게 내 복수국의 시작을 알리는 쪽지를 찢어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우퍼 관련 소리를 검색해 봅니다. 우퍼 소리 중에 갑이라는 말 달리자 음악 다운받아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계속 틀어놨어요. 일주일 정도요. 그리고 8일차 저녁 먹고 있는데 윗집 여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엄청 화가 많이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삐리리야, 문 좀 열어봐. 이 개같은 삐리리. 너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순간 엄청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구나 싶었죠. 저 윗집 여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복수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우리 애기한테 다 들었거든? 네가 자꾸 지랄한다며. 나와봐. 싫은데요? 저 밥 먹으면서 나루토 봐야 되니까 그냥 가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 18 삐리리 찌질하게 집에서 짱 박혀서 그러고 싶냐? 아, 남자 새끼가 돼서 쪽팔리지도 않냐? 그러는데 저는 더 즐거웠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이죠. 저 이 사람들을 더 멘붕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저 남자 아닌데요? 닌자인데요? 아, 이 오타쿠 자식 좀 나오라고 하면서 우리 집 문을 뻥 찼어요. 뭐 문이 그런다고 박살이 나지도 않으니 저 신경 안 쓰고 더 멘붕 시키기로 했습니다. 감히 혹하게 집 문을 차느냐? 건방진 것들. 내 당장 네 멘탈을 예토전생 시켜주마. 여자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 남자는 알아먹은 듯 문을 쾅쾅 차며 말했습니다. 너 이 삐리리 경찰에 신고한다 이 강아지야? 사람이 복수에 미치면 뇌 활동이 빨라진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하며 말했어요. 신고하시죠? 그쪽이 잘못한 게 더 많으신데.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 이 씨 띠리리.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 너 아주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저 여기서 피해자 코스프레 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문 좀 열고 나와봐. 이 누나랑 형이 네 새끼한테 할 말이 좀 있거든? 난 정말 엄청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엿먹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나가면 때릴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아, 글쎄 일단 나오라고 자샤.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나가고 계속 버팅겼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손에도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문을 못 열 것 같아요. 그러자 남자가 내가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아는 듯 말했어요. 애기야, 가자. 이 새끼 절대 안 나온다. 그렇게 남자가 그 여자 데리고 가는 듯 했습니다. 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자 동영상 촬영을 중지하고 나루토를 보면서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게 웬걸?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재빨리 인터폰으로 경찰인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자 옆에 그 역겨운 여자와 멸치 같은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어제 이 사람들을 협박했다면서요? 저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에? 제가요? 제가 어떻게 협박을 해요? 자세한 건 내일 경찰서에 나오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꿀릴 것도 없고 동영상 촬영도 해놨고 해서 당당하게 네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전의 날,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허락받고 경찰서로 갔고요. 그런데 경찰서로 가는 길이 두려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조사를 받는데 그 여자들은 없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착실하게 조사를 받고 증거까지 내주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했다는 증거만 있을 뿐이죠. 그러자 경찰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학생, 이런 놈들 자주 있어요. 이런 놈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경찰에게 어느 정도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둥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그 여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그 여자 2명이 당당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합의할 생각 없거든요? 저 새끼 콩밥 좀 먹여주세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지금 무고죄가 성립됐거든요? 아가씨들은 저 학생이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저 학생은 아가씨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증거가 있어. 아가씨들 지금 허위 고소해서 저 학생에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들의 표정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합의 볼 생각 없습니다. 저는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이니 그렇게들 아세요. 진짜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저 당당히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 조사 다 받았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여자들이 역고소미를 처먹게 되었으니 아주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그 여자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705호예요. 학생, 할 말이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전 얼씨구나 하고 핸드폰 동영상 촬영 모드 켜두고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쪽들이랑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여자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할 말 있어요. 그동안 잘못한 거 사죄하러 왔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왜 그따위로 행동했을까요? 사실 저 사과 받아줄 생각 없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 그쪽 말대로 합의 볼 생각도 없고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자 바로 또 욕이 들리네요. 18, 조카 찌질하네. 너 진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전 또다시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한 택배가 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봐요, 정신 못 차리셨네요. 왜 또 욕을 하세요? 너 이 삐리리 찌질이 놈아, 너 내가 이 지역에서 못 살게 할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얼씨구나 하고 경찰서로 가서 녹취본 주었습니다. 이 녹취본 역시 협박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학생, 절대 합의 보지 말고 이 아가씨들 아주 매운맛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아저씨. 저 그렇게 경찰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상황 대처법도 듣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네요. 지금 아가씨들 부모님들이랑 다 왔으니 와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이 여자들 아주 엿되었구나 라는 심정으로 룰루랄라 발걸음도 가볍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들어가자 그 여자들 부모님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쪽을 한번 보고 씩 웃었죠. 경찰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학생, 아무래도 합의 봐줘야 할 것 같아. 저 아가씨들 부모님들이 아주 사정사정 해가며 빌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멍청한 딸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생 너무 하시니까요. 저는 합의금 받을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저 여자들 인생 망가뜨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을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부모님들이 내 손을 꼭 잡고 학생 정말 고마워. 내가 딸년들 자식 교육 못 시킨 내가 죽일 년이야 하며 우시는 겁니다.
그분들 보니까 돈 받고 싶은 생각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경찰에게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건을 끝나나 싶었는데 또 쿵쾅거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층간소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경우가 많죠.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니까 쓰니 화가 많이 나셨네요. 또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니 저도 이 일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궁금합니다. 글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지금은 소음에서 자유로워지셨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좋은 날 되세요.